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월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에서 각종 재세공과금과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그 변제기간 동안 월 생계비로 생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달라지거나 채무자 및 채무자의 피부양자의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피부양자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를 지나치게 적게 정하면 채무자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생계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규정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규도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즉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를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는 2022년 월 생계비는 얼마나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인 가구의 월 생계비는 116만 6,887원이고 2인 가구 월 생계비는 195만 6,051원이고 3인 가구 월 생계비는 251만 6,821원이고 4인 가구 월 생계비는 307만 2,648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를 본격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는 앞에서 설명한 원칙적인 월 생계비에 추가하여 가산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전체적으로 총 생계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거주 지역과 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인정하기 시작한 추가 생계비를 볼까요?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대출계약서나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일정액을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앞으로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대출금 상환액 일정액을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채무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없고 임대차로 거주하면서 매달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월 차임 지급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월 차임 일정액을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차임은 월세를 말합니다.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7만 2,758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26만 8,386원, 광역시의 경우 14만 1,648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9만 3,190원입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경우에도 주거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첫째,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공교육비 일정액을 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다닐 경우 공교육비로 지출되는 일정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공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자녀 1인 기준으로 공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은 15만 원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공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은 30만 원이 되겠죠. 둘째, 채무자의 자녀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채무자가 특수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장애인 진단서나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특수교육비 일정액을 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자녀의 특수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자녀 1인 기준으로 특수교육비를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자녀가 2인이면 특수교육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관련 월 추가 생계비는 얼마나 될까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의료비는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금액입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채무자가 1인 가구라면 월 49,009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전액을 모두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라면 월 82,154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을, 3인 가구라면 월 105,706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을, 4인 가구라면 월 129,051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을 각기 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관련 추가 생계비가 너무 많을 경우 급여소득에서 제세 공과금과 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인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가 너무 많아서 공제되고 남는 가용소득이 없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알려드렸습니다. 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즉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데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는 이러한 월 생계비를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에 대한 각 추가 생계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울해생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해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을 서울해생법원과 동일하게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는 아직까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트로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